다 썼니 혹시?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이제 괄호 3번이죠.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방금 전에 좀 나만의 어떤 재구성이 좀 있었다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해보면,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었죠. 자, 기능론자들은 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 왜 차등 보상을 한다 그랬어? 이 직업의 중요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직업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에 중요도, 기여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여하는 직업에 돈을 많이 주고 많이 기여하지 못하는 직업에는 돈을 조금 주면서 이런 차등 분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불평등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더 많이 기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하거나 더 적은 보상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회불평등 현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제 갈등론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회불평등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이 불평등한 자본주의 구조 때문이야. 지금의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불평등한 현상이 계속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제 갈등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지배 집단이 만든 불평등한 이 분배 구조, 이게 갈등론에 생각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갈등론이 생각하는 이 지배 집단이 만든 이 분배 구조에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유지되고요. 계급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는 뭐 자본가들은 더 많이 벌어가고 노동자들은 좀 뭐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착취와 억압을 받더라 해서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점점점 가난한 애들이 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불평등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분배 구조 때문에 사회불평등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 있잖아요. 차등 분배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을 누가 합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입장 차이가 있죠. 자, 기능론자들은 차등 분배의 기준이 어떻게 합의됐다 그랬어? 사회 전체가 합의했다 그랬죠. 이제. 아니 뭐 열심히 노력했으면 많이 가져가야지 라고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서 사람들 전체가 합의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사회 전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 전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갈등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아니야. 이거 지금 이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는 특정 구성원만 합의했어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정 구성원만 합의. 자, 그럼 이 갈등론자들이 말하는 특정 구성원은 누구겠어요? 이제? 지배 집단이겠죠. 지배 집단. 그러니까 이 지배 집단이 이 차등 분배를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이 지배 집단만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차등 분배가 이 지배 집단에게만 유리하도록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집단의 유리한 구조가 자, 지배 집단의 유리한 기준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직업의 중요도 차이가 없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갈등론자들은. 직업의 중요도 차이가 어딨어? 자, 구급대원, 119 구급대원이나 의사나 직업의 중요도는 똑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근데 왜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 의사들이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배계급이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이렇게 착취를 해간다라는 거지, 이제. 그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기능론자들은 그 분배의 기준이 사회적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갈등론자들은 지배 집단만의 합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배 집단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기능,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가져오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이 달라요. 보면 기능론자들 이미 다 공부를 했었죠.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차등 분배를 하게 되면은 성취 동기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경쟁을 유발해요, 이제. 그러니까 너 많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은 돈 더 많이 줄게 이러면은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유발되게 되고, 그리고 이 직업에 따라서 중요한 직업에 돈을 더 많이 주고 덜 중요한 직업에 돈을 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중요한 직업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더라 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능론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해서 기능론자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더라. 이렇게 차등 분배를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그지? 또 이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어야 이 기능적으로 이 사회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론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갈등론자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도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재생산을 한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느냐?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고 고착화한다는 거죠. 해서 기능론자들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어야 이 사회가 잘 굴러간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갈등론자들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으면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 관계가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부터 써야겠다. 안 되네. 잠깐만. 사회적 갈등과 대립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이런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계층 구조가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이 계급 간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 대립 이런 관계가 형성되더라. 갈등론의 가장 큰 틀이죠. 그게 불평등한 사회 계층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갈등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둘이 입장 차이가 완전 다릅니다. 그죠?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평가도 완전 입장 차이가 다른데, 자, 일단은 둘 다 똑같은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이 똑같느냐면 기능론도 갈등론도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둘 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인정을 해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 기능론자들의 입장에서도 차등 분배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예요. 갈등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불평등한 구조예요.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나눠져 있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사회구조, 불평등한 구조야. 그러니까 둘 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치? 자, 그렇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불가피하냐 아니냐. 자, 일단은 기능론자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어야 사회적 효율성이 증대되니까. 사회가 기능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가피한 게 아니죠. 아까 앞에서 봤지만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위적인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고 타파의 대상이고 혁명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다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없어지고 평등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조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옆에 가로 있죠?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제거해야 할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유지 발전에 기여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작동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위에서 봤잖아요. 이제 사회적 갈등과 대립관계를 증대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현상이고 극복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지금의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계속 있게 되면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 관계가 계속 형성돼.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꿔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되면은, 자, 이제 밑에 있는 선지 분석을 한번 해보죠. 동그라미 1번.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맞아, 틀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능론자들은 사회 문제를 병리적이고 예외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혹시 옆에다 적어두고 싶은 친구들은 적어둬도 돼요. 지금 계속 이야기해온 게 뭐예요? 기능론자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은 이거 사회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능론자의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기능적인 역할을 해요. 사회 문제가 아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X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는 병리적이고 예외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능적인 현상이에요. 사회 문제로 보는 건 갈등론인 거지, 이제. 그치?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입장 차이예요, 이게. 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기능적이다, 문제가 안 된다. 얘는 문제이다 라고 보는 거.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직업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 직업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기능론이죠. 그지?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지? 직업의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 사회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기능론이죠. 그죠? 자, 동그라미 4번. 사회 배분에 있어서 가정 배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 그죠? 갈등론이죠. 좋아요. 자, 동그라미 5번.
배분 기준은 사회 전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본다는 관점? 배분 기준이 사회 전체 합의다. 그죠? 기능론이죠. 저기 이제 사회 전체적 합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사회 계층한 이론, 계급론, 갈등론, 계급론, 계층론 마무리를 하고 학습지 검사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